지수법칙 이런 거 하기 전에 함수에 대해서 잠깐 정리만 좀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아는 내용이면 안 적어도 되고 그 밑에 거기 보면 여백 있잖아. 그 페이지에 지수법칙 있는 페이지에 그 밑에 필요한 내용 있으면 적어도 괜찮고. 함수.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얘기니까 형 가볍게 넘어가자. 이렇게 보통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집합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보통 함수를 얘기할 때는 집합을 2개 그리는 거지. 2개 그려서 뭐뭐에서 뭐뭐로의 대응 관계를 보는 게 함수거든. 그러니까 두 집합을 가지고 뭔가 연결을 시켜주는 거지. 어떤 규칙이나 상황에 맞게.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함수를 영어로 이제 F라고 해서 앞글자를 따다가 뭐 F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예를 들면 이 집합에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집합에도 원소가 있겠지. 그래서 이들의 대응 관계를 보는 게 함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려면 그 대응 관계가, 여기를 우리가 보통 정의역이라고 하거든. 정의역. 그래서 보통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반드시 하나씩.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화살표를 안 날려도 안 되고, 어떤 한 녀석이 화살표를 2번 날려도 안 돼. 즉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반드시 이쪽으로 화살을 한 번씩 날리는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야. 함수. 어쨌든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함수에는 그러다 보면 이 x가 y로 대응되는 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래프라는 게 그려지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x축 y축 그린 다음에 뭐 원점이라고 부르고, x 하나에 y 하나 점 찍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점을 막 연결해 보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y는 fx라고 하고, 보통 이제 이 함수가 이 y축이랑 만나는 요 점 있지. 요 점의 이름을 뭐라 그래? 이 점의 이름을 y, 그렇지, 절편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y축과 만나는 점이라서 y절편이라고 하는 건 y축과 만나는 저 점에 무슨 좌표를 의미하는 거냐면 y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걸 구한다고 치면은 x에다 뭐 집어넣기? 0 집어넣기. 왜냐면 여기 x좌표는 0일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x축이랑 만나는 요 점의 이름을 우리가 x 절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x절편은 이 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지. 왜냐면 y좌표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y는 항상 뭐니까? 0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y절편, x절편이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함수의 잠깐 종류를 보자. 함수의 종류. 함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 해볼까?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약간 이런 거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예를 들면 원소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 여기는 원소가 뭐 이런 게 있다고 쳐. 그때 상수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어쨌든 화살을 한 번씩은 이렇게 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원소들이 전부 똑같은 요 2라고 하는 원소에다가 화살을 쏜 거야.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보통 부르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통 y는 2라고 하는 거지. 상수함수는 이제 x 같은 게 없는 거지. x가 의미가 없으니까. 왜냐면 x가 뭐든 상관없이 항상 y 값이 2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긴 하니까 편입에 알고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지. 1대1 한글로 쓸까? 1대1 함수. 일단 함수를 먼저 하자. 1대1 함수. 이런 게 있지. 1대1 함수는 역시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뭔가 이제 대응이 될 때, 이렇게 될 때 하나 그냥 보여주면 뭐 이런 거 a, b, c, 여기 예를 들면 1, 2, 3, 4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럼 1대1은 요 이름처럼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만약에 이 x가 이렇게 대응이 되면 또 다른 x는 다른 곳으로 가야 돼. 또 다른 x는 다른 곳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부르지. 1대1 함수. 대학교에서는 1대1 함수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단사라는 말을 더 많이 써. 단사. 그래서 단사 함수가 1대1 함수야. 나중에 선형대수 하다 보면 나올 거야. 선형대수 이런 거 하다 보면 나올 거니까 단사 이렇게 하면 1대1 함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1대1 함수.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그린 거잖아. 그 우리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1대1 함수를 수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수식으로. 그러면 이 상황을 수식으로 쓰잖아. 그럼 이렇게 돼. x가 당연히 여기 있는 원소를 얘기하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 x가 달라. 당연히 다르지. 이 x랑 이 x는 다르지. x가 달라.
그때 이 x가 여기 들어갔을 때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지. 이렇게. 뭐 함수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럼 얘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랑 얘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을 놓고 비교해 보면 이 1대1 함수라는 것 자체가 x가 다르면 얘네가 대응된 y 값도 반드시 달라야 돼.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 이런 수식이 나와. 그럼 이 수식이 나온다는 건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막 단사함수라는 걸 찾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 그때는 이런 게 주어지면 단사함수를 찾아라 이런 얘기라고 보면 돼. 자, 알고 있어야 돼. 문제 풀다 보면 나와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사함수라는 게 있어. 전사함수. 또는 이 전사함수라는 걸 대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위로의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 위로의 함수. 고딩 때는 딱히 이름을 붙이진 않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고 분류를 하거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그걸 대학교에서는 전사함수 또는 위로의 함수라고 하고, 역시나 선형대수 이런 데 들어가면 엄청 많이 나올 거야. 그때 가면. 그럼 이제 전사함수라는 건 뭐냐면 일단 시각적으로 좀 쉽게 보여주면 이런 거야. 정의역 이렇게 있는데, 잠깐 우리 기본적인 거지만 좀 다시 잡고 오면은 여기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지. 그지? 함수에서 화살을 쏘는 쪽, 이쪽을 이 집합의 이름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화살을 맞는 쪽, 그 집합의 이름을 공역이라고 보통 부르지. 공역.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는 애들 중에는 화살을 맞은 애도 있고 안 맞은 애도 있겠지. 그래서 화살을 맞은 애들만 따로 모아서 이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 치역. 그럼 이 치역이라고 하는 이 집합은 당연히 공역에 속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옛날에 이렇게 쓰지.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딱 그 느낌이 이런 느낌이지. 치역은 공역의 일부분이라서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는 거야. 너무 재미없는 얘기긴 하고, 다 재미는 없지만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니? 정의역, 공역, 화살을 맞은 애를 치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공역은 1, 2, 3이야. 근데 치역은 2가 되겠지. 얘는 공역이 1, 2, 3, 4야. 치역은 1, 2, 3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사함수는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똑같이 A, B, C로 쓸까? A, B, C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함수가 일단 돼야 되잖아. 우리가 하는 건 당연히 함수라는 걸 깔고 가는 거니까.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의역의 원소가 반드시 화살표를 한 번만 날려줘야 돼. 이렇게 하면 함수가 아니지. 얘가 화살을 안 쐈으니까. 그래서 얘도 화살을 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즉 화살을 맞는 얘네 입장에서는 여러 번 화살을 맞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함수라는 게 되려면 정의역에 다 그 조건이 달려 있는 거야.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화살을 한 번씩 날려야 돼. 그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고 나서 봤더니 이 함수는 공역도 1, 2, 치역도 1, 2지. 이런 걸 전사함수라고 불러. 전사 또는 위로의 함수. 이렇게. 우리가 고딩 때는 이런 걸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고 하지. 그 다음에 지금 같은 내용으로 함수의 종류 중에서 이런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고딩 때는 보통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지.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함수라는 거하고 좀 구분을 해야 돼.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이런 함수야. 예를 들면 x에서 y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도 이제 1대1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저 1대1 함수처럼 그냥 이렇게 쓰고 시작할게. 내가 지울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1대1을 만족해야 돼.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추가되냐면 1대1 대응은 이 내용이 추가가 돼. 뭐냐면 1대1 대응은 결국 이런 얘기야. 1대1 대응은 얘는 단사이면서, 아까 1대1 함수가 단사였잖아. 단사이면서 동시에 전사여야 돼. 전사. 대학교에서는 1대1 대응을 전단사라고도 불러. 즉 이 4가 없어야 돼. 이렇게 4가 이렇게, 만약에 4라는 게 여기 보면 살아있으면 이런 건 그냥 1대1 함수로 끝나는 거야. 1대1 함수로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1대1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거든.
그 이런 거를 우리가 얘는 1대1이면서 동시에 전사니까 단사와 전사를 합쳐서 전단사 함수라고 불러. 전단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쓰고 지울게. 뭐 편입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여기 이제 스토리 중에 이런 것도 있지. 뭐 1, 2, 3에서 1, 2, 3 이렇게 있으면 항상 자기 자신 얘랑 똑같은 곳으로 가는 거야. 똑같은 곳으로 가는 거지.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불러. 항등함수. 근데 편입에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1대1 대응 있잖아. 이 1대1 대응은 역시 수학적으로 좀 써보면 이런 거지. 먼저 1대1 대응도 일단 1대1 함수여야 돼.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x가 다르면 이러면 이때 대응된 y 값도 당연히 달라야 돼. 당연히 이걸 만족해야 돼. 이거 그대로 한번 쓴 거야. x가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돼. 1대1이니까. 근데 여기 이것만 있으면 1대1 함수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이 조건도 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로 본다면 이런 느낌인 거지. 1대1 함수 안에 1대1 함수 안에 뭔가 이제 1대1 대응이 있는 거지. 1대1 대응. 공역과 치역이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걸 만족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애들이 이 안에 좀 더 일부분으로 이렇게 속해 있는 거지. 그런 느낌 이렇게 보면 되지. 나는 일단은 편입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야. 나온다 저런 거. 이렇게 지울게. 그러면 이 마지막에 한 요 1대1 대응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1대1 대응은 이런 거야. 이제 우리 뒤에서 한번 내가 좀 더 정리하겠지만 함수에는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역함수라는 게 있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알고 있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그 주어진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그 f가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 f가 어떤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반드시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래서 1대1 대응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역함수가 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역함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늘 있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 대충 딱 봐도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f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로 가는 거지. 오른쪽을 정의역으로 보고 왼쪽을 공역으로 관점을 바꾸는 게 역함수야. 근데 이렇게 오는 함수는 분명히 존재하거든. 왜냐면 함수라는 그 조건을 만족하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반대로 갈 때 함수는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여기를 정의역으로 보는 건데 얘네들은 화살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여기를 정의역으로 봤을 때 얘는 화살을 맞은 게 없으니까 돌려줄 곳이 없어. 즉 정의역의 원소가 화살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역함수라고 하는 이렇게 표시하지 이런 식으로 역함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즉 저렇게 4처럼 남는 게 있으면 안 돼. 즉 다시 와서 보면은 1대1 대응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게 f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게 역함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함수도 충분히 함수라고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1대1 대응만이 역함수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데 그럼 그 함수는 1대1 대응인 거고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역함수가 존재하는 한번 써줄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는 항상 증가만 하거나 또는 항상 감소만 해. 단 우리한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연속일 때. 연속이라는 보장이 있을 때야. 근데 지금은 저 연속이라는 보장을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저는 디테일한 건 나중에 잡는 거야.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알아도 괜찮아. 역함수가 존재하면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도 괜찮아. 그렇지?